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박유천 씨 경찰에 출석해서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이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수척해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굉장히 어쨌든 지금 당황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각에서는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그 모습 자체를 보고 좀 동정심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나타났었는데 이제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한두 마디 좀 말이라도 했는데 나올 때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온 거죠. 나올 때는 거의 말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나왔고 아마 이제 8시간 조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꽉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시간을 꽉 채워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건이 4건이나 되기 때문에 뭐 물론 하나는 취하했지만 하나하나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면 하나당 2시간씩 조사하면 오히려 이게 지금 말은 8시간인데 실제로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2시간씩 조사를 한 것이니까 거의 뭐 정신없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박유천 씨는 어렸을 때부터 톱스타가 됐기 때문에 옆에서 다 거의 밤하늘의 별처럼 떠받들어줬지 누가 자기를 막 추궁하고 그런 적이 지금까지 없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포 이거 추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인격적인 어떤 참담함 이런 것도 느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또 나오면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경찰이 몇 번 더 지금 소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다 감안하면 이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재력이 굉장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논란,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고소를 취하했던 그 첫 번째 여성이 다시 고소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거죠? 첫 번째 여성이 처음에 고소했다가 강제성이 없다면서 취소했다가 다시 또 취소한 걸 또 취소하면서 고소했다고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무근으로 확인이 됐고 우리나라 법상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번 고소했다가 취소했는데 똑같은 걸 또 재차 고소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고소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그 문제의 일이 벌어졌던 그날 밤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른 여직원들은 없었고 그 방 안에 남자들만 있었고 그 박유천 씨 지인들 여자는 자기 하나였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걸 마담이 막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강제적으로 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고소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박유천 씨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예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죄 무죄를 떠나서 박유천 씨한테는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5번째 여성도 등장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 한 매체에서 이제 5번째 피해 여성이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하마터면 박유천 씨한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이제 그 여성이 이제 룸 안에서 밴드가 들어와서 음악 소리를 크게 이제 높이자 박유천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거부하고 문을 열고 나왔다. 이랬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던지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관계는 자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그 보도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유흥주점에서 노는 것 자체가 박유천 씨의 습벽이 아니냐, 습관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건데 만약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박유천 씨가 항상 행동을 했다면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박유천 씨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제성 이것은 좀 희미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음표가 점점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그런 내용들이 보통 처음에는 그 찌라시로 시작되지 않나요? 네.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불똥이 이제 뭐 송중기, 박보검 씨 이런 다른 연예인들한테까지 좀 튀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송중기 씨, 박보검 씨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 사건하고. 근데 왜 불똥이 튀었다고 하는 거냐면 한 그 종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른바 그 증권가 정보지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그날 그 문제의 술자리에 어마어마한 한류 스타가 있었다더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는 야, TV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사실인가 보다. 한류 스타가 누구냐 했는데 바로 이제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가 돌면서 송중기다, 뭐 박보검이다, 심지어 뭐 전현무 씨도 거기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찌라시가 도니까 이제 네티즌들은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소문이 퍼지는 거고 지금 뭐 이름에 아무 이유 없이 거론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또 이런 거 소문 유포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박유천의 소속사도 지금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예,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떻게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설명은 이번 사건하고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무슨 특별한 혐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CJ 엔터테인먼트가 창립된 이래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처음에 자본금 한 3억 원 정도로 시작해서 이제 연매출이 한 500억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뭐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은 들여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해외 영업을 해외 콘서트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수입을 혹시 줄여서 신고했는지 해외에서 활용한 경비를 혹시 과다하게 뭐 계상했는지 이런 거를 뭐 정기조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뭐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그것도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소속사도 이래저래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유천 씨의 혐의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이런 찌라시나 아니면 이런 추측성 기사, 보도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지금 자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유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데다가 이 성추문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일 경우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 보통 이게 이제 전형적인데 이러한 성적인 사건의 경우에 그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디테일한 사실을 퍼뜨리게 되면 그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추측이건 사실이건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퍼뜨리다가 나중에 박유천 씨나 혹은 피해자 여성들한테 또 한 번의 어떤 소송전 이런 것이 이제 뭐 명예훼손, 루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소송들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죠. 네, 어제 이제 박유천 씨는 저녁 때 출두했고 이준호 씨는 낮에 오후에 출두했는데 이제 그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 기자들이 이준호 씨가 딱 올 것을 미리 알고 이제 그 정문 앞에 포토라인을 딱 치고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준호 씨가 옆에 쪽문으로 쓱 하고 그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니까 이제 기자들이 다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준호 씨가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뭐 자기는 지금 인생을 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마당에 당신들 사진 찍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약간의 뭐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도가 지금 앞으로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괘씸죄가 들어가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호 씨가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거 이준호 씨 사건인데 왜 자꾸 우리 부인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느냐 좀 가족들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꾸 셋째 애가 셋이라고 자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셋째 아이는 유산됐다. 근데 유산된 아이를 자꾸 지금 언급을 하니까 부인이 매우 힘들어한다.
요 부분은 좀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혐의야 이제 조사 결과를 네.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보면 뭐 연예인들의 이런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너무 잣대가 관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 사건의 경우에 예. 도박이나 음주운전은 확실히 좀 너무 관대한 것 같긴 합니다. 이 경향적으로 자숙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별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중의 시각이 연예인이 성적인 문제에 한번 연루되면 거의 막 10년씩 못 돌아오고 막 이런 식인데 그 관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약간 좀 개념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걸려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 자체가 지금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뭔가 내가 스타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뭐 강하게 행동해도 여성들이 뭐 좋아하지 않을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아니한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연예계가 워낙에 해외로 이제 널리 퍼져 나가다 보니까 그 자신들을 헐리우드 스타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헐리우드 스타들은 우리나라 연예인들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켜도 팬들이 사실 또 그 사적인 부분들을 의외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자기를 자꾸 지금 헐리우드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지 뭔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너무 경각심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추문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인이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G워너비의 김용준 씨도 뭐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예. 김용준 씨가 지난 5월 8일에 주점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뭐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어떠한 사람들이 옆에서 패싸움을 벌이다가 김용준 씨와 상관없이 패싸움을 벌이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용준 씨 입장에서는 그 한 명이 난데없이 김용준 씨를 위협해서 김용준 씨 입장에서는 좀 항의를 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김용준 씨 주장이고 근데 그쪽 남자 입장은 자기가 싸우다가 쓰러져가지고 김용준 씨 발치 쪽으로 이렇게 쓰러졌는데 김용준 씨가 자기한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단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이제 송치했다고 하니까 네네. 향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짚어보니까 참 6월 한 달 동안 연예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요. 7월에는 좀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